같은 대학, 같은 성적,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인데 여권 색깔 하나 때문에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10분 만에 입국하는 동안 친구는 1시간을 기다리고 저는 즉석에서 여행을 결정하는데 친구는 한 달 전부터 비자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세계 2위 여권 파워의 한국 여권이 정말 특별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감동의 여왕 채널에서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전해드립니다. 기대가 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으로 해외에서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장의 여권이 제게 가져다준 특별한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저는 처음으로 친구들과 유럽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함께 떠난 5명의 친구들과 저는 모두 같은 목적지 항공편 티켓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모두 똑같은 여행자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국 심사대 앞에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한국 여권을 들고 EU 시민 및 무비자 입국 라인으로 향할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 국적의 룸메이트 리웨이는 별도의 줄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하며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베트남에서 온 친구 민과 인도 출신 아비샤도 각각 다른 절차와 추가 확인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저는 수화물 찾는 곳에서 친구들을 기다리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같은 돈을 내고 항공편을 예약했는데 여권 한 장 때문에 이렇게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약간은 미안했어요. 그 순간 제가 가진 한국 여권이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세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가진 문서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경험 이후 저는 여권 지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사해보니 한국 여권의 위상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최근 발표된 헨리 여권 지수에서 한국은 190개국의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해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인 싱가포르와 단 3개국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요.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일본과 함께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순위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여권 파워는 그 나라의 경제력, 정치적 안정성, 국제관계, 그리고 국민들의 해외에서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순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국가 간 외교 관계의 변화, 안보 상황, 경제적 협력 수준에 따라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한국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것은 지난 수십 년간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 그리고 적극적인 외교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정보를 알게 된 후 제가 가진 여권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단순히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제적 신뢰도를 보여주는 상징이자 저 개인에게는 무한한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학 생활을 이어가며 가장 크게 체감한 것은 학문과 커리어 기회의 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여행이 편리하다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제 인생의 선택지 자체를 넓혀주는 강력한 도구였어요. 대학원 2학년이 되었을 때 교수님께서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열리는 3개월짜리 여름 연구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비자 신청을 위해 한 달 전부터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 했지만 저는 항공편만 예약하면 바로 떠날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갑작스럽게 생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경험들이 계속되었어요.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학회 참가, 네덜란드의 단기 인턴십, 프랑스 연구실에서의 한 달간 공동 연구까지. 매번 별도의 비자 절차 없이 즉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연구 분야에서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때였어요. 유럽과 아시아를 자유롭게 오가며 다양한 연구자들과 협력할 수 있었고, 이는 제 학문적 시야를 넓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매번 비자 신청을 해야 했다면 이런 기회들 중 상당수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학업적인 기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여행에서도 여권 파워는 제 삶을 한층 더 유연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방학마다 떠나는 여행에서 그 자유로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겨울방학 갑자기 결정한 동유럽 여행이 기억에 남습니다.
친구와 함께 항공편을 검색하다가 프라하행 특가 항공권을 발견했는데 출발이 이틀 뒤였어요. 일반적이라면 불가능한 일정이지만 저희는 바로 예약하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체코에서 시작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거쳐 폴란드까지 국경을 넘을 때마다 여권만 보여주면 되는 간편함이 정말 놀라웠어요. 또 다른 때는 학회 참석차 런던에 갔다가 예상보다 일정이 일찍 끝났습니다. 남은 이틀 동안 파리로 훌쩍 넘어가서 루브르 박물관을 구경하고 왔는데 유로스타 기차표만 사면 되는 그 자율성이 여행의 묘미를 더해주었어요. 심지어 환승 상황에서도 여권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한 번은 태풍으로 인해 홍콩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는데 다른 승객들이 공항에서 밤을 새는 동안 저는 시내로 나가 딤섬을 먹고 빅토리아 하버의 야경까지 구경하고 올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제 인생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세상이 생각보다 가깝고 언제든 새로운 모험을 떠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 여권이 주는 자유로움 덕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일본, 싱가포르, 유럽 등 여러 지역의 회사들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었고 면접을 위한 출장도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제 선택지가 단순히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하게 확장된 것이죠. 제가 누리는 자유로움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는 다른 국적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특히 파키스탄 출신 룸메이트 아흐마드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독일 연구소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부럽다. 나는 유럽 어디든 가려면 최소 한 달 전에 계획을 세워야 해. 비자 신청서만 6페이지가 넘고 은행 잔고 증명서, 초청장, 숙박 예약 확인서까지 준비해야 하거든. 그는 한 번은 비자가 늦게 나와서 중요한 학회를 포기한 적도 있다고 했어요. 중국에서 온 리웨이도 비슷한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너는 정말 운이 좋아. 나는 미국에서 유럽으로 여행 가려고 해도 별도 비자가 필요해. 그녀는 방학 때마다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했어요.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이집트에서 온 친구 오마르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유럽 여행을 꿈꿨지만 슈겐 비자 신청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고 했어요. 비자 하나로 여러 나라를 갈 수 있긴 하지만 그 하나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 은행 잔고 증명서, 여행보험, 숙박 예약 확인서까지 게다가 거절당하면 비자비도 돌려받지 못한다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여기던 자유가 사실은 특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같은 나이, 같은 학교, 같은 열정을 가진 친구들인데 태어난 곳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동의 자유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게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가진 이 기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잘 활용해야겠다는 책임감도 생겼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이 자유를 통해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워서 언젠가는 그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권 지수를 조사하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때 세계 최강이라 여겨졌던 미국 여권이 지금은 공동 10위까지 내려앉았다는 것이었어요. 20년 전만 해도 미국 여권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한국보다도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어요.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 미국의 강화된 보안 정책과 출입국 절차가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의 정치적 변화와 외교 관계의 긴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어요. 이를 통해 여권 순위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 국가의 외교적 역량과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맺는 관계의 질을 보여주는 종합적인 지표였거든요. 반대로 한국이 이렇게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외교적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적 성장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한국 국민들의 해외에서의 모범적인 행동도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여권 파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얻었어요. 그것은 국가 전체의 노력과 국민 개개인의 행동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무형의 자산이라는 것을 말이죠. 저 역시 해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 신뢰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한국 여권은 단순한 여행 서류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언제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자 글로벌 시대에 저를 뒷받침해주는 신뢰의 증표예요. 대학원 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들은 모두 이 작은 책자 덕분이었습니다. 독일에서의 연구 경험, 스위스에서 만난 동료 연구자들, 프랑스에서 참여한 공동 프로젝트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 학문적 역량을 키워줬고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줬어요. 무엇보다 인간관계의 폭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각국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네트워크는 지금도 제게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어요. 연구 협력은 물론이고 때로는 인생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창구 역할도 합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도 선택의 폭이 훨씬 넓었어요. 한국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일본, 유럽의 회사들까지 고려할 수 있었거든요. 면접을 위해 여러 나라를 오가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았고 실제로 몇몇 글로벌 기업에서 좋은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세상이 넓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커졌습니다. 언제든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한국 여권은 저에게 물리적인 이동의 자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자유까지 선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제가 태어난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신뢰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어요. 이제 사회에 나와 일을 시작하면서 국제 이동성의 중요함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느껴요. 코로나 이후 원격 근무가 일상이 되고 글로벌 협업이 늘어나는 시대에서 여권 파워는 단순히 여행의 편리함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도 분기마다 아시아 각국의 지사와 직접 만나는 회의가 있어요. 싱가포르, 도쿄, 홍콩을 오가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한국 여권의 위력을 실감합니다. 동료 중에는 비자 문제로 중요한 미팅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최근 들어 디지털 노마드라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 역시 여권 파워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려면 이동의 자유가 전제되어야 하니까요. 저도 언젠가는 발리나 포르투갈에서 일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아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국경의 의미가 더욱 희미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술의 발전으로 물리적 거리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야 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권이 주는 자유로움은 더욱 소중한 자원이 될 거예요. 또한 기후변화나 예상치 못한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도 이동의 자유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 국가들이 자국민 송환에 나섰을 때 강한 여권을 가진 국가의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었거든요. 결국 한국 여권은 저에게 미래를 설계하는 또 하나의 열쇠와 같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어떤 기회가 생기든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든든한 동반자죠. 그 자유는 곧 무한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저는 그 가능성 속에서 더 큰 꿈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